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인데 만날 때마다 피곤해진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계속 참았는데 이제 한계에 왔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마음이 자꾸 불편하다. 관계를 끊자니 아깝고 계속 만나자니 스트레스다. 만약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오늘 63세 김정숙 씨의 이야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피곤한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 미움 없는 거리두기가 가능한 이유.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는 지혜. 건강한 관계 경계선 설정하는 법.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 고민을 함께 나누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숙 씨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정숙이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 순자가 또 긴 메시지를 올렸다. 자신의 아들이 대기업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이었다. 축하한다는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지만 정숙이는 왠지 마음이 무거웠다. 또 시작이구나. 정숙이는 찻잔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밖으로는 가을 단풍이 물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시간이 참 빠르다. 순자와 인연이 된 지도 벌써 20여 년이 넘었다. 처음 만난 건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같은 반 친구의 엄마라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됐고 어느 날 학교 앞 다방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그때는 정말 괜찮았다. 순자는 말도 예쁘게 하고 아이 교육에 대해서도 나름 견식이 있어 보였다. 정숙님은 참 마음씨가 좋으시네요. 그래서 애가 이렇게 착한가 봐요. 순자의 칭찬에 정숙이는 기분이 좋았다. 첫인상도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같은 고민을 하는 엄마라는 동질감이 있었다. 그렇게 순자를 포함해서 다른 엄마들과도 친해져서 5명의 모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수다를 떨고 가끔은 여행도 다니고 아이들이 크면서도 꾸준히 만남을 이어왔다. 처음 몇 년은 정말 즐거웠다. 아이들 교육 정보도 나누고 서로의 고민도 털어놓으며 위로를 받았다. 특히 청소년기 아이들 때문에 속이 상할 때는 이 모임이 정숙이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순자와의 만남이 편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성격 차이려니 했다.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불편함은 점점 커져갔다. 순자의 말투가 묘했다. 언뜻 듣기에는 점잖고 부드럽지만 항상 중심은 자기 얘기였다. 자기 자랑이 가득했고 다른 사람의 말에는 어딘가 빈말 같은 공감과 빈정거리는 말투처럼 느껴졌다. 특히 누군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잠시 축하 인사를 하다가도 금세 자기 얘기로 화제를 돌렸다. 우리 아들도 작년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도와줬거든요. 항상 이런 식이었다. 남의 경험을 들어도 결국은 자기 경험담 자랑으로 이어졌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몇 년이 지나니 패턴이 보였다. 더 불편한 것은 순자가 조언을 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었다. 아휴, 그런 거에 왜 마음을 쓰세요? 그런 거에는 신경을 안 써야 해요. 정숙이가 동네에서 있었던 속상한 일을 얘기하면 순자는 늘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 그리고는 자기 얘기를 길게 늘어놓았다. 마치 정숙이의 감정은 가볍고 본인은 더 진지한 무언가를 사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다. 항상 남을 가르치려 하는 것도 문제였다. 한 번은 정숙이가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할 때였다. 정숙이는 어렵고 조심스럽게 마음을 털어놓았는데 순자는 그런 거 다 겪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괜찮더라고요라며 자기 경험담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별거 아닌 것에 신경 쓴다며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 속상한 적이 있었다.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숙이는 더 우울해졌다. 위로를 받으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 오히려 자기 문제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치부당한 기분이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정숙이는 자꾸 자신을 의심하게 됐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과 만날 때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다. 순자와 만날 때만 유독 그랬다.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모임은 계속됐다.
이제는 아이들 자랑에서 며느리, 사위 얘기로 화제가 바뀌었지만 순자의 패턴은 여전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착해요. 제가 잘 가르쳤거든요. 사위감을 고를 때는 이런 것도 봐야 해요. 제가 우리 딸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이나 슬픔보다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았다. 정숙이는 그런 순자의 태도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계속 참아왔다. 어른이니까. 사람 사이니까.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사람이 다 똑같을 순 없지. 말투가 이상한 거지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니니까. 나만 마음 넓히면 그냥 이대로도 괜찮겠지. 정숙이는 이런 생각들로 자신을 달랬다. 하지만 그게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가까이 이어지니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왜 내가 이 관계를 이렇게 버텨야 하지? 그 생각이 든 날을 정숙이는 선명하게 기억한다. 지난 봄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였다. 정숙이가 남편의 건강 문제로 걱정이 많다고 털어놓았다. 남편이 최근 들어 자주 어지러워하고 혈압도 높아져서 병원에 갔는데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었다. 다른 친구들은 어머, 그럼 빨리 큰 병원에 가보세요. 걱정 많으시겠어요. 나중에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연락 주세요라며 진심으로 걱정해줬다. 그런데 순자는 달랐다. 아,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만 받아요. 요즘 남자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는 자신의 남편이 얼마나 건강 관리를 잘하는지 자랑을 늘어놓았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건강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숙이의 걱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했다. 정숙이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다. 자신의 걱정을 나누고 싶어서 용기를 냈는데 그것이 그냥 순자의 자랑거리로 이어지는 것이 너무 당황스러웠다. 제가 남편한테 늘 말해요. 건강은 미리미리 챙겨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순자는 계속 자기 얘기를 했다. 다른 친구들도 어색한 기색을 보였지만 순자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정숙이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도 참고만 있을까?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순자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지고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이 즐겁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해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모임 약속이 잡히면 가기 싫어졌다. 핸드폰에 순자의 메시지가 뜨면 일단 끄고 싶어졌다. 특히 순자가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오늘 시간 있으시면 차라도 마실까요? 라고 하면 온갖 핑계를 대서 피하고 싶었다. 정숙이는 자신의 이런 마음이 너무 좁은 것 같아서 또 자책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그 사람도 나름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인데.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따라주지 않았다. 순자와 만나고 난 후에는 항상 기분이 다운됐다. 무언가 내 감정이 무시당한 것 같고 내가 하찮은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느 날은 순자가 단체 카톡방에 자기 손자 사진을 올리며 우리 손자가 어린이집에서 상을 받았어요. 똑똑하다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이 와 정말 똑똑하게 생겼네요. 축하해요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정숙이는 축하 인사조차 하기 싫었다. 왜 늘 자기 얘기만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나? 정숙이는 자신의 이런 마음을 보며 놀랐다. 언제부터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을까? 예전에는 남의 좋은 일을 들으면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었는데 순자의 일에는 전혀 기쁘지 않았다. 결국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마음조차 지쳐버린 것이다. 그 무렵 정숙이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났다.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화를 내는 일이 생겼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져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숙이는 그제야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게 됐다. 순자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정숙이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순자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그런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해. 정수기는 용기를 내어 딸에게 전화를 걸어 고민을 털어놓았다. 엄마, 그런 사람이랑 왜 만나세요? 그냥 안 만나면 되잖아요. 딸은 쉽게 말했다.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있다. 이미 20년 넘게 이어진 관계를 그렇게 쉽게 정리할 수는 없다는 것을. 게다가 다른 친구들도 있는 모임에서 혼자만 빠질 수도 없는 일이었다. 정수기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인간관계에 관한 책들을 찾아봤다. 하지만 대부분 뻔한 조언들이었다. 솔직하게 대화하라,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내가 그동안 안 해봤을 것 같아? 정수기는 답답했다. 이미 충분히 참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려고 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자신의 마음만 더 병들게 했다. 책장을 넘기다가 한 구절이 눈에 띄었다. 사람들은 타인 때문에 상처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 때문에 상처받는다. 정수기는 이 말에 묘한 공감을 느꼈다. 그동안 자신이 순자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봤다. 내 감정에 공감해주기, 내 얘기에 관심 보이기, 서로를 배려하는 대화하기. 하지만 순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 내가 변화를 기대했구나. 그 사람이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이야기 하나가 귀에 꽂혔다. 어떤 스님이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었다. 그 사람은 너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자기 방식대로 흐르는 강물일 뿐이다. 강물은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냥 흐를 뿐이다. 정수기는 그 말에 묘하게 마음이 끌렸다. 그날 저녁 도서관에서 그 스님의 책을 빌려다가 읽어봤다. 소금은 같아도 찻잔에 넣으면 짜고 큰 항아리에 넣으면 맛도 안 난다. 마음이 작으면 작은 미움에도 흔들린다. 그 순간 정수기는 번개를 맞은 것 같았다. 자신이 그동안 너무 작은 찻잔 안에서 순자를 담으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순자가 변하지 않으니까 자신만 점점 작아지고 움츠러들고 그러다 결국 터져버린 것이었다. 내가 미워서 아픈 거지 그 사람이 아프게 한 건 아니었구나. 이상하게도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순자를 원망하는 마음도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도 줄어들었다. 정수기는 일기장을 꺼내 생각을 정리해봤다. 나는 그동안 좋은 사람이 되려고 너무 애썼다. 모든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을 돌보지 못했다. 순자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맞지 않는 사람이라서 생긴 일이다. 이걸 인정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니다. 며칠 더 생각해보니 더 명확해졌다. 순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었다. 자기 중심적이고 타인의 감정에 둔감하고 자기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성격이었다. 문제는 정수기가 그런 순자에게 자꾸 다른 모습을 기대했다는 것이었다. 따뜻한 공감, 진심 어린 관심, 배려 깊은 대화. 이런 것들을 기대했지만 순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강물은 그냥 흐를 뿐이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순자도 그냥 자기 방식대로 흐르는 강물 같은 존재였다. 그 강물에 맞서서 화를 내거나 물의 방향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깨달았다. 정수기는 책을 더 읽어보며 또 다른 구절을 발견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이다. 그렇다. 순자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는 있었다. 굳이 관계를 끊을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었다. 그냥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 되는 것이었다. 정수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봤다. 모임에는 참석하되 순자와 개인적인 만남은 피하기, 순자의 자랑이나 조언에 무리하게 호응하지 않기, 불편한 대화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거나 자리를 피하기. 이런 방법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정수기는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순자도 자신의 얘기를 들어줄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정수기가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었다.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도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구나. 나를 사랑해야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였어. 정숙이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후 정숙이는 조금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순자에게 화를 내거나 관계를 끊지는 않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던하게 다 받아주지도 않았다. 첫 번째 변화는 모임에서 나타났다. 예전에는 순자가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부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잘 키우셨어요? 그 같은 말로 열심히 호응해줬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아,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간단한 한마디로 끝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른 친구에게 시선을 돌리거나 다른 화제를 꺼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순자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다른 친구에게 관심을 돌렸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숙이는 깨달았다. 아, 이 사람은 정말 누가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구나. 꼭 내가 희생할 필요가 없었던 거네. 두 번째 변화는 개인적인 연락을 줄인 것이었다. 예전에는 순자가 오늘 시간 있으시면 차라도 마실까요? 라고 연락하면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려고 애썼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내키지 않으면 정중하게 거절했다. 아,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연락드릴게요. 처음 몇 번은 마음이 불편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세 번째 변화는 대화 방식이었다. 예전에는 순자가 조언을 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말을 해도 그냥 듣고 넘어갔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런데 그 문제는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부정당하지 않도록 적절히 선을 그었다. 그리고 불편한 대화가 계속될 것 같으면 아, 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이야기해요라고 웃으며 자리를 떴다. 네 번째 변화는 마음가짐이었다. 예전에는 순자와 만나기 전부터 오늘은 또 무슨 자랑을 하려나, 또 무슨 조언을 하려나 하며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거기에 휘둘릴 필요는 없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만나니 훨씬 편했다. 순자가 자기 얘기를 늘어놓아도 예전처럼 스트레스 받지 않았다. 그냥 흘려듣고 적당히 맞장구 치고 내 할 말만 하면 그만이었다. 어느 날 모임에서 순자가 또 자기 손자 자랑을 늘어놓았다.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 다른 아이들보다 얼마나 뛰어난지. 예전 같으면 정숙이는 억지로 감탄하며 와, 정말 똑똑하네요 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래요, 잘 크는군요 라고 간단히 답하고는 다른 친구에게 언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화제를 돌렸다. 순자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른 친구에게 시선을 돌려 같은 얘기를 반복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숙이는 또 한 번 확신했다. 정말 누가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구나. 꼭 내가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없었어. 가장 큰 변화는 정숙이 자신에게 솔직해진 것이었다. 예전에는 순자에게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내가 마음이 좁아서 그런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며 자신을 의심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불편한 건 불편한 거야. 그게 나쁜 감정이 아니야.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 순자를 미워하지도 않고 자신을 자책하지도 않았다. 그냥 맞지 않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 되는 것이었다. 이런 변화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확신이 생겼다. 이것이 서로에게 더 나은 방법이라는 것을. 정숙이는 더 이상 순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다. 모임에 가는 것도 예전처럼 부담스럽지 않았다. 순자와 만나도 적당히 인사하고 적당히 대화하고 적당히 헤어지면 그만이었다. 순자도 마찬가지였다. 정숙이가 예전처럼 자기 얘기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다른 친구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는 순자의 성격을 별로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 이게 건강한 관계구나. 정숙이는 깨달았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어떤 사람과는 가깝게, 어떤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거리를 둔다는 것이 꼭 관계를 끊는 것은 아니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의 거리는 조절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지금 정숙이는 한 달에 한 번 모임에 나간다. 순자와도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간단한 대화를 나눈다. 하지만 예전처럼 깊은 얘기를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둘 다에게 편한 일이라는 것을 안다. 최근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다. 순자가 또 자기 아들의 승진 소식을 자랑했다. 예전 같으면 정숙이는 억지로 감탄하며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잘 키우셨어요? 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아,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간단히 답하고는 다른 친구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 친구가 최근에 시작한 요가 수업에 대해 물어봤다. 자연스럽게 화제가 바뀌었고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순자는 잠시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른 친구에게 관심을 돌렸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숙이는 다시 한번 확신했다. 자신이 그동안 불필요한 희생을 했다는 것을. 이제 정숙이는 순자의 개인적인 연락에도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가끔 순자가 오늘 시간 있으시면 차라도 마실까요? 라고 연락하면 정말 내키지 않을 때는 정중하게 거절한다. 아,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연락드릴게요. 처음에는 이런 거절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다. 그리고 순자도 점점 정숙이보다는 다른 친구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게 됐다. 서로에게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정숙이가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자신에 대한 태도였다. 예전에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애썼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내 감정도 소중한 거야. 내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해도 되는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니 일상이 훨씬 편해졌다. 순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선을 그을 수 있게 됐다. 무리해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게 됐다. 몇 달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동네 부녀회에서 정숙이에게 총무 역할을 맡아달라고 했다. 예전 같으면 아,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도 결국 맡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죄송한데 요즘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리고 그 일은 다른 사람이 맡게 됐다. 세상이 무너지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정숙이를 나쁘게 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됐다. 정숙이는 요즘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예전에는 이런 걸 배울 시간에 가족이나 친구들을 위해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수채화를 그리는 시간이 정숙이에게는 큰 힐링이 됐다. 붓을 들고 색을 칠하는 동안에는 다른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나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다. 남편도 정숙이의 변화를 느꼈다. 얼마 전 남편이 말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뭔가 좋은 일 있었어? 정숙이는 웃으며 답했다. 응, 나를 좀 더 아끼게 된 것 같아. 남편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내가 행복해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워했다. 딸도 정숙이의 변화를 알아챘다. 최근에 딸이 전화를 걸어 말했다. 엄마, 목소리가 많이 밝아지셨네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정숙이는 딸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간단히 설명했다. 딸은 엄마 진작 그렇게 하셨어야죠 라고 말했지만 정숙이는 지금이 적절한 때였다고 생각했다. 사람마다 깨달음의 시기가 다르다. 정숙이에게는 63세, 지금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였다.
늦은 게 아니라 딱 맞는 시기였다. 정수기는 요즘 일기를 쓰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한다. 관계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구나.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도 없다. 나를 아끼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이었다. 순자와의 관계도 이제는 편하다. 미워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는다.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낸다. 그리고 그게 서로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안다. 정수기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미움은 미움으로 멈추지 않는다. 미움은 사랑으로 혹은 이해와 거리로 멈춘다. 나는 이해와 거리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정수기는 이번 경험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멈추지 않는다. 미움은 사랑으로 혹은 이해와 거리로 멈춘다. 그동안 정수기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모든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서로 맞지 않는 사람이라서 생긴 일을 인정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인간관계에서 나를 지키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든 사람과 친해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사실 인연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깊고 진한 관계를 나누고 어떤 사람과는 가벼운 인사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모든 사람과 같은 깊이로 관계할 필요는 없어요. 피곤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서로에게 편안한 거리를 찾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도 나에게도 더 나은 일이에요. 두 번째 지혜는 참는 것이 항상 미덕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는 것이 좋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참는 것은 자신을 소모시킬 뿐이에요. 적절한 선을 긋는 것, 이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내 감정과 에너지를 보호하면서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보세요. 세 번째 지혜는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이에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내 마음의 평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관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애쓰는 에너지를 나 자신을 돌보는 데 사용해 보세요. 네 번째 지혜는 거리두기는 미움이 아닙니다. 거리두기라고 하면 차가운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아도 마음의 거리는 조절할 수 있어요. 이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관계의 지혜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서로에게 편안한 거리를 찾고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다음 내용을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피곤한 만남 후에는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솔직하게 돌아보세요. 상대방의 말에 무리해서 맞장구 칠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정도의 간단한 응답으로도 충분합니다.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받는 연락에만 적당히 응답하세요. 불편한 대화 상황에서는 급한 일이 있어서라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뜨세요. 인생의 후반부에는 마음의 평안이 가장 소중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나를 아끼는 것이 주변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또한 함께 나누고 싶은 관계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뵐게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